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정경입니다. 오늘 흡스 글로벌 이슈에서 다룰 문제는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스포츠 외교의 문제들입니다. 며칠 전에 도쿄올림픽의 공식적인 연기가 결정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코비드19와 스포츠 외교 그리고 올림픽의 새로운 도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 그리고 올림픽이 스포츠와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림픽의 위상이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해 왔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스포츠 외교와 올림픽,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올림픽이 지금 여러 도전들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늦도록 연기되었던 것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의 사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가 개최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등장했을 때부터 일본과 IOC에 대해서 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선수들과 그리고 각국 NOC 그리고 경기단체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바흐 위원장과 일본은 정상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격적 연기를 결정해서 많은 스포츠계와 팬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이 이렇게 올림픽 연기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사정을 보자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사실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전격적인 이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정해진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단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모멘텀을 유지하고 또 아베 수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9월로 지금 임기가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베 수상은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현직에 있는 수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흐 위원장의 경우에는 IOC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올림픽으로 거두어 들이게 될 예상 수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IOC 자체 예산과 올림픽 솔리더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산하 경기단체 지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IOC 가맹국에도 어떤 지원금을 보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위상이 지금 사실은 21세기 들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올림픽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또 이제 유치 후보도시 발굴을 위해서도 기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흐 총장 개인의 문제로 봤을 때는 2013년 총회에서 지금 8년 임기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이 임기 만료입니다. 따라서 2021년 총회에서 또 한 차례의 선거를 통해 한 번 더 이 사무총장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두 일본과 두 행위자, 그러니까 일본과 IOC라는 두 행위자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상황의 심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부담을 떠맡아야 할 방송국들과 스포츠 경기단체들 그리고 스포츠 산업계에서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거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림픽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돈이 생기는 걸
방송이 브로드캐스트 레버뉴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 솔리다리티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올림픽 솔리다리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각국 NOC에 배분해야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IO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와 같은 올림픽 기금의 배분을 놓고 IOC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IOC가 예산을 사용한 걸 보면 각 국가 그리고 세계 경기단체들에 나누어 주는 돈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은 자국의 재정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기단체들에게 지원을 행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 그리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5억 900만 달러가 올림픽 솔리다리티 프로그램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올림픽을 왜 각 국가는 유치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올림픽이 그리고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사용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역대 올림픽 중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죠. 거의 매번 올림픽 때마다 올림픽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1896년, 1908년, 1920년, 1936년, 48년, 56년, 68년의 사건들, 그리고 이후로도 72년, 76년, 80년과 84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4년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이 올림픽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짚고 넘어갈 만한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면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블랙 살루트, 검은 항이라고 하죠. 육상 200m 경기의 1등과 3등을 차지했던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쪽에만 장갑을 낀 채 한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이 맨발이죠. 또 한 선수는 이렇게 한 손만을 들어 올림으로써 어떤 그 인종차별과 미국 내에서의 흑인의 위상에 대한 강한 항의를 표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는 바로 올림픽 선수촌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귀국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와 같은 사건을 벌임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경기이고 거기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토미 스미스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1969년에 토미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른손에 검은 장갑을 끼웠고 카를로스는 같은 장갑의 다른 한 짝을 왼손에 끼웠다. 내가 들어올린 오른손은 미국 흑인들의 힘을 상징한다. 카를로스가 들어올린 왼손은 미국 흑인들의 단결을 상징한다. 그 둘이 함께 모여 통합과 힘의 아치를 형성한다. 내가 목에 두른 검은색 스카프는 흑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신발을 신지 않고 검은 양말만을 신었던 것은 인종차별적인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가난을 상징한다. 우리 노력의 총합은 흑인의 존엄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와 같은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올림픽의 위상은 계속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근대 올림픽의 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의 시기를 거칩니다. 즉 처음에 수립기에는 이제 무관심과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냉전기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서 국력 과시를 위한 어떤 하나의 무대로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 실현기에는 인종차별, 테러,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 20년 동안이 올림픽이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 이득에 따른 메가 스포츠 이벤트 무대의 효용성 그리고 어떤 국가적 상징성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올림픽이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일종의 개혁기라고 볼 수 있는데 솔트레이크 스캔들로 인해서 IOC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IOC 위원장의 임기가 12년으로 제한되게 되는 즉 8년 1회 선출과 그 다음에 4년 중임이라는 맥시멈 12년의 이 기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위상 약화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왼쪽은 추정된 예산치, 오른쪽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96년 아틀란타 이후로 처음에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추정했던 예산보다 거의 여러 배씩 실제 사용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을 통해서 그에 맞먹는 경제적 이득을 거두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와 같은 올림픽에 쏟아부은 돈만큼의 국가가 유형무형의 이득을 얻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도표를 보시면 빨간 것은 여름 올림픽, 그리고 파란색은 동계 올림픽입니다. 하계와 동계 올림픽에서 지금 왼쪽에 보면 퍼센테이지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즉 몇 프로나 이 원래의 예상했던 이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올림픽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인기를 잃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IOC는 어쩔 수 없이 총회에서 개최지를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결정하던 규정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계기를 제공한 것이 2017년 2024년 하계올림픽을 결정하기 위한 IOC 총회가 열렸을 때 파리와 LA가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IOC로서는 그 이후에 개최 도시가 누가 될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와 LA 두 도시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개최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일단 전례가 깨졌기 때문에 2019년 6월 27일 스위스 로잔 제134차 IOC 총회에서 7년 전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규정해서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쿄에서 2020년, 그리고 베이징 2022년 동계, 2024년 파리 하계, 그리고 2026년 밀라노 동계, 2028년 LA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금 한국과 북한은 2032년 공동올림픽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외교와 올림픽 그리고 한중일에서 개최했던 올림픽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포츠 외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흔히 이 경기장에서의 어떤 우승과 관련한 어떤 외교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언론과 방송에서 접하는 스포츠 외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제 스포츠 행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적으로 스포츠 외교라고 할 때는 되게 세 가지 구분을 둡니다. 스포츠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교, 그리고 스포츠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외교,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외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스포츠 외교의 주요 행위자들로는 국제 스포츠 기구, 그리고 국가 스포츠 산업, 스포츠 유명 인사들을 저희가 이제 되게 주요한 행위자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와 도시에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항상 그런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64년 도쿄, 88년 서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72년 뮌헨과 76년 몬트리올 같은 경우 경제적 손실 그리고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 이미지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왔었죠.
자, 이제 세 국가의 올림픽 개최의 손실을 정치외교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경우입니다. 자, 왼쪽은 정치외교 안보적 측면, 오른쪽은 경제적 측면의 목적성, 그리고 아래쪽은 문화적 측면의 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은 88년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냉전의 붕괴에 기여했다라는 전 세계적인 훨씬 높은 평가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개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올림픽 개최가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어때요? 새로운 정상국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시드니 올림픽을 예로 들어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이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여러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하는지 저희들은 이 표를 보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이 이제 위험을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과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어떤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올림픽의 인기 하락. 굳이 올림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트워크의 발달과 그리고 프로 스포츠의 융성으로 인해서 항상 즐겁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올림픽이 계속 인기가 하락하고 있고 76년 뮌헨 이래로 올림픽이 꾸준히 테러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브라질 올림픽, 리오 올림픽 때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불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위협이라고 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기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종언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총성 없는 전쟁터, 즉 국가의 힘의 어떤 대결장이라고 여겨졌던 올림픽 경기가 다문화주의로 인해 경기 변화의 경기 양상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전들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가 가능할 것인가? 이건 누구도 자신 있게 사실 지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동북아에서의 안보 상황, 그리고 세계적 정세 변화와 같은 것들이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서울 평양 올림픽의 개최를 결정할 것인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서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이 적극적인 외교적인 시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